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6월 5일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우리나라 삼성증권에 상장이 되어 있는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증권사가 상장한 상품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세금 부분은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환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굉장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국은 이제 본시장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다 끝나고 밤에 열리게 되죠. 아침 이제 새벽 5시에 끝이 나고 7시에 다시 미국의 선물 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9시에 개장이 돼서 이 선물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보니까 시장 흐름하고 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과 맞물려서 나스닥 100 선물이 하락하는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나스닥 100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뭐 하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6월 3일 날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이제 휴장을 했고요. 그 뒤로 개장이 되고 이제 6월 6일 날 또다시 휴장을 하기 때문에 2025년도 6월 5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에 끝난 이제 미국의 나스닥 마이너스 0.83%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 가까이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3일간 제가 매일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3일간 정도 흐름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2일, 3일, 4일, 3일 동안 나스닥 지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0.67%, 0.81%, 0.32% 3일간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끝난 이제 나스닥 지수는 0.83% 하락을 했죠.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의 이제 불협화음, 그러니까 감세 법안을 두고서 이제 치열하게 서로 비난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인데 오늘 우리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겠지만은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가는 3일간의 강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상호관세 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6월 4일까지 답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제 친절한 메시지를 각국에다 보냈죠.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을 이제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이 이제 37,000건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2년 만에 이제 최저치로 나와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은 이제 2.3%까지 낮아졌고요.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8%까지 낮아져서 상호관세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이제 너무 느리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은 말을 잘 안 듣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제 하도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빠르게 대응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금리를 낮춰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은 신중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정책, 이 관세가 다 마무리되고 그런 지표들이 경제에 반영된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제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이번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이제 경제 활동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지가 됐어요. 고용 지표들도 좀 악화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이 이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세 법안 이 부분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하원에서 215대 214로 이제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이렇게 뛰어넘었잖아요.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하원에서 2명이나 반대를 하고 지금 상원에서 이제 계류 중인데 이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파산 이것을 우려합니다. 현재 분기당 1조 달러씩 이 미국의 빚이 증가를 해요. 36조 달러였다가 지금 36조 9천억 달러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감세 법안이 통과를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칠 경우 뭐 부채 한도는 4조 달러 정도 이제 상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부채 한도마저도 이제 다 폐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대략 향후 10년간 2034년까지 대략 3조 달러의 그런 재정 적자를 입을 것으로 이 감세 법안으로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이제 kill the bill 감세 법안을 이제 죽여라. 뭐 역겹다 막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제 굉장히 감세 법안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비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론 머스크와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네, 이런 의견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보통 강도 높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확전을 자제하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시간에서 한 4%가 넘게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죠. 메디케어 축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했던 인프라 감축법, 뭐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주는 거 이런 거 폐지시키는 거 뭐 여러 가지 반대하는 그런 안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빚이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증가한다. 이렇게 돼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안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켄터키에 이제 론폴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반대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메인주에 이제 수잔 콜린스라든가 뭐 이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미스콘신의 론 존슨 의원 등 반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3석에서 이런 의원들이 빠져나갈 경우 이제 공화당 상원을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이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우리나라 이제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3일째 통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바라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이제 통화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중국과 우리는 이제 좋은 딜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문제라든가 지금 반도체 수출 제한, 그 다음에 항공 우주 부품 수출 제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나눴겠죠. 뭐 그렇다고 전화상에서 뭐 협력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주일 뒤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했다. 나도 중국에 갈 것이고 시주석도 미국에 올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동시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은 7차례 연속으로 이제 금리를 낮췄죠. 유럽의 경제 우려,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로 낮췄습니다.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이하로 이제 1.9%로 떨어지면서 이 금리를 2%로 낮췄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오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 이 소식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불안하던 증시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0.32%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요거까지는 증시가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 5시에 끝난 미국의 증시는 마이너스 0.83 나스닥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주가가 이제 14.26% 떨어지면서 1조 달러에서 크게 이제 이탈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보였죠. 결국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이제 낙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조금 낙폭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9 다시 4.5%에 근접을 하고 있고 2년물 역시 3.92% 4%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잘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채권 수익률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가는 이런 국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거는 뭐 금리하고 이제 주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이제 예측치보다 강하게 13만 건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고용 지표가 강하니까 금리가 자체가 올랐고요. 주식도 이제 1%가량 이렇게 오르는 이 동반해서 금리도 오르고 이제 주식도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현재 비트코인은 이제 10만 달러 초반을 보이고 있고 서부 텍사스 유가는 63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나스닥 100은 60일 이평선을 이제 4.49%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2만 원대에서 19,000원대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3일간 증시는 강세를 보였는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0.61%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120원 내린 19,685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나스닥 지수는 0.32%가 올랐는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이날 하루 종일 거래를 통해서 마이너스 0.61%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추세적으로 약간 횡보 국면에 들어가 있다. 물론 주가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가 대단히 강해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 후에 뭐 굉장히 그 강력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추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2만원과 19,000원 사이 이 부분에서 S&P 500의 향후 포워드 PR을 보면 5월 30일 이럴 때가 21.3배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6,000포인트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연말까지 S&P 500 기업들이 거둘 주당 순이익이 264달러 정도로 낮아져 있어요. 이것의 22배 정도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거의 한계 차 있다. 추가적으로 동력을 확보해서 끌어당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되려 그러면 보편관세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되고요.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매 분기당 뭐 2% 이상, 3% 이상 이렇게 성장을 계속 가속화해야 증시가 6천을 넘어서 훌쩍훌쩍 이렇게 뛰어갈 텐데 현재는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돌변이 이어질지 이걸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강과 알루미늄도 25%에서 갑작스럽게 50%로 이렇게 높였거든요. 일본 제철이 US 스틸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50%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뭐 캐나다나 멕시코,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큰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주변 국가, 뭐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이게 1, 2, 3등 아니겠어요?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1, 2, 3이고 이 철강이라는 것이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이 현대와 기아차 미국 공장에 납품하는 이제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를 시키고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거죠. 미국인 고용해서 미국에다 공장 짓고 제품을 이제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 짓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이제 서비스업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세수를 더 확보를 하고 또 무역 흑자를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씀씀이를 줄여서 어쨌든지 간에 정부 빚을 덜 내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4조 5천억 걷어서 쓰는 거는 6조 3천억 이렇게 쓰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이 적자를 누적해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계속해야 돼서 채권 금리가 안 낮아지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제 지속해서 채권 매입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 채권 매입을 대체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테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이런 데 투자를 하려면 이제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달러를 가지고 채권을 사는 이런 고육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 스파 미란의 그런 말하라고 합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100년짜리 이제 영구채를 거의 무이자 뭐 이런 걸로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동맹국들에게 국방 우산을 제공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미국의 채권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채권을 발행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미란의 이론에만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원인은 이제 미국의 빚에 있습니다. 37조 달러라는 미국의 그 행정부의 이제 막대한 빚.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정도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8천억 달러가 넘는 뭐 올해 1조 달러 정도의 이런 국방 예산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육함대로 나눠가지고 이 커버를 경찰 국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국방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0여 곳에 이제 미국 군사기지를 두고 있고 독일과 일본 뭐 이쪽에 5만 명 이상 이제 최대 군사기지죠. 우리나라도 2만 5천 명 정도, 2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미군을 이제 가지고 있고 평택 군 기지가 전 세계 최고라고 해요. 중국 이제 동해를 막바로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금 뭐 4천 명 정도 이런 그 기동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수시키겠다 뭐 이런 그 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 압력을 계속 그 짓누르고 있고 전 세계의 국방비를 이제 증액시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국방비 부담을 늘리라는 것은 결국 미국 무기를 사고 이제 미국 지켜주는 안보 대가를 더 지불하라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 쉽지 않죠. 상호관세 뭐 상품 무역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적자를 메꾸려는 그런 의도뿐만 아니고 이제 원샷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는 거죠. 환율이고 국방 문제고 뭐 상품 이 재정 무역 적자 문제고 이걸 다 이제 한 곳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때려버리겠다 이런 뜻이니까 전 세계가 이제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증시는 굉장히 그 가파른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4일까지 각국에서 어떤 제안을 통해서 이제 그 협상을 미국이랑 이어가고 지금 영국이 이제 제일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중국이랑
이제 가시적인 협상을 내서 관세를 이제 크게 다운시키면서 뭐 30% 정도로 낮춰서 이제 무역 거래는 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의 대형마트가 이제 중국 상품들, 일상용품이 다 사라질 그럴 가능성이 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선 것인데, 그리고 유럽하고는 이제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런 부분 올린 것도 이제 유럽에서도 뭐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간의 그 글로벌 이 협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유럽과 인도도 이제 무역 협상 이런 부분도 뭐 40% 정도 합의를 봤다. 뭐 중국도 최근 이제 각종 그 해외 지역들과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 권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십몇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실각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 군부의 무슨 다른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이 그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불안하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이들이 싸움하는데 이거 말기가 좀 어렵다. 쟤네들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둘 다 싸우다가 지치면 이제 그때 좀 뛰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서로 그 막바지 보복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젤렌스키는 이제 특수부대를 이용해서 어떤 게릴라전 비슷한 이제 기습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크림 대교를 폭파한다든가 어떤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드론으로 이제 비행장을 공습한다든가 여기에 또 러시아는 대규모의 그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차별적인 또 보복 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기를 이제 바로 시작하고 이걸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는데 이게 보통 이제 62평이잖아요. 그죠? 62평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그죠? 이탈하고 웬만하면 이걸 회복을 잘 못해요. 아주 강한 증시 이 회복력이 강한 증시가 아니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차례에서 이제 62평을 상승하면서 이탈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바로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건 실적이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미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그 회복력이 빠르고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S&P 500의 EPS 예측치가 280달러에서 좀 264달러로 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타겟 목표가 뭐 한 6,000포인트 내로 이제 낮아진 건 틀림없죠. 이전에는 뭐 6,500, 7,100 이렇게 높았었잖아요. 그 정도 기대까지는 아닌데 이제 6,000포인트 내로 이렇게 전체적인 타격 목표가 낮아져 있죠. 관세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와 있고, 최근에도 이 수급을 보면 굉장히 그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런 걸 또 막고 있고, 전기차의 보조금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19,680원 지난 목요일이죠. 0.61%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과연 2만 원 이상을 이렇게 크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2024년도 12월 27일 날 형성이 된 21,550원의 최고점을 넘어서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편적인 관세하고 이제 산업별 관세들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게 세금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가 좀 약간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2025년도 이제 1분기는 좀 역성장을 했고 2분기는 2.4% 정도의 그런 성장을 이렇게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소 주가가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뭐 무리하게 지금 미국 나스닥백을 추종하기에는 타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62평 우에 4.49% 우에 주가가 유치해 있기는 하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단행해서 현재 미국 증시를 추종하기에는 미국 기업들의 EPS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예측치를 봤을 때 현재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향후 포워드 PER 12개월 포워드 PER 22배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상향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나스닥 쪽에 투자를 단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